네. 저희 그러면 이제 수의생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자, 어디 한번 이제 1편부터 한번 보죠. 저도 보면서 참 나름 그래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잘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뭐. 아우, 병원이 상당히 커요. 예. 제 병원도 뭐 나중에 저 정도 커지면 좀 좋긴 하겠는데 이제 무대가 대학 병원이죠. 야, 조정석 씨는 연기 잘하죠. 예. 잘생겼네요. 같은 조씨지만 너무 다르게 생겼네. 예. 또 오세요, 아저씨. 어디 갔어요? 이름이 뭐예요? 저 의사입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뇌졸중 가능성 있어요. 이게. 자, 지금 아버님이 이 운동 나오셨다 쓰러지는 걸 봤어요. 예. 근데 처음에 막 달려가서 뭐 다짜고짜 이렇게 막 얘기 안 하죠. 맨 처음에 확인한 게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CPR 보통 알고 계신 요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의사입니다. 119 불러주세요. 바로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바로 달려가서 바로 다짜고짜 CPR부터 하는 거는 사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CPR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잠깐의 시간을 버는 거로 생각하셔야지 그거로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서 약도 쓰고 뭐 이게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환자를 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119 빨리 부르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119 빨리 불러주세요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 있었다,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먼저 환자 이거 하기 전에 119에 전화해서 여기 어딘데 환자 갑자기 쓰러졌어요, 위급하니까 빨리 119 좀 보내주세요 라고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다 같이 한번 다시 또 보시죠. 뭐만 하고 있어요. 턱만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 저 경우에는 아마 심정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심정지였으면 아마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아까 그 조정석 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뇌졸중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뇌졸중이라는 건 이제 머리에 혈관에 피가 막혀서 뇌의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뇌졸중도 뭐 아주 심각하면 이제 심정지가 올 수는 있겠지만 저 상황에서는 정신만 없고 쓰러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심장은 제대로 이제 뛰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환자 봤을 때 이름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숨 쉬는지 이게 귀에다가 이제 대봤고, 그 다음에 경동맥 여기 뛰는지 여기 손으로 이렇게 목을 좀 만져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뛰고 있으면 심장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숨만 잘 쉴 수 있게 위로 이렇게 턱 들어주는 거는 혀가 안으로 말리지 않고 숨을 잘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심장이 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심장이 안 뛸 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한 사람을 살렸네요. 예. 다음에 또 어떤 에피소드가? 예. 해보세요, 제 앞에서. 열심히 안 하셨네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정말 배가 아파 죽겠는데. 배가 정말 땡겨요. 힘도 없고. 선생님, 천천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 폐렴 오면 다시 중환자실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1시간에 5번씩 제대로 하고 쉬세요. 제가 오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땐 무조건 공안알을 완벽하게 올리셔야 돼요. 아셨죠? 아, 네. 좀 전에 장겨울 선생님이죠? 장겨울 선생님. 시크하네요. 예. 뭐, 매력있네. 예. 괜히 저기, 누구야, 뭐, 안철준 선생님이었던가? 뭐, 하여튼 소아외과? 예. 그 교수님이랑 괜히 저기, 나중에 사귀는 게 아니군요. 예. 매력있어요. 예. 근데 되게 환자한테는 엄하네요. 예. 빨라고, 이게 숨 쉬라고.
저 아까 이렇게 숨 들이쉬면서 공 올라가는 거, 그거는 딱 생긴 거는 이렇게 훅 하고 내쉬면 올라가게 생겼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들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저걸 하느냐? 폐를 펴주기 위해서. 일단은 아마 외과였으니까 그 전신마취 아마 하셨을 거예요. 환자들이. 아까 배 아프다고. 아마 외과에서 수술했으니까 배 쪽을 수술을 했겠죠. 그러니까 배 아픈데 이걸 해야 되냐? 전신마취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기계가 이제 호흡을 대신해 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약도 쓰고 오랫동안 누워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가래 배출이 좀 적게 돼요.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에 객담이 좀 쌓여 있는 게 밖으로 나와야 폐가 이제 깨끗해지면서 팽창이 되고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이제 가래가 많이 쌓이고 그게 배출이 안 되고 폐가 짜부러든 채로 있으면 이제 염증이 생기죠. 폐에도 염증이 생겨요. 폐 염증 생기면 폐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빨리 빨아들여야 폐가 팽창이 되고 가래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폐렴이 안 생긴다. 외과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갈 정도면 아마 작은 수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큰 수술 하시고 이제 중환자실에서도 뭐 갔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진짜 폐 운동을 열심히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것 중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아까 봤던 그 빨아들여서 공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신마취 수술하게 되면 이제 심호흡 좀 많이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정형외과는 뭐 중환자실 갈 정도의 그런 수술도 없고 대개는 뭐 한 길어야 뭐 한 1시간 반, 뭐 정말 길어야 2시간 이내 다 끝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지만 저는 외과들 특히나 이제 좀 큰 수술하는 그런 파트들에서는 되게 좀 중요합니다. 이 환자 진단이 뭐지? 나이는? 죄송합니다. 이 환자 전에 무슨 수술 받았니? 넌 내 수술 구경하러 들어왔어? 공부하고 들어와, 공부하고. 죄송합니다. 어우, 저 레지던트 선생님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교수님이 야, 넌 내 수술 구경하러 들어왔니? 근데 흉부외과 교수님 치고는 되게 젠틀한 거예요. 저기 같으면 옛날 같으면 아마 쌍시옷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너는 뭐 하는 XX냐? 당장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되게 수술 중에도 뭐 물론 이제 뭐 의사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수술이 잘 안 된다든지 되게 좀 긴급한 상황인데 컨트롤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너버스하죠. 막 이렇게 화가 좀 나죠. 사람마다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어떤 분야든지 간에 뭐 되게 좀 젠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을 좀 거칠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있는 이 흉부외과 교수님은 정말 젠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했을 때는 뭐 인턴 때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예전 교수님들 중에는 좀 이렇게 거친이신 분들이 적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흉부외과는 사람의 생명이 바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레지던트 할 때 사실 이게 환자들을 다 파악하고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레지던트 했지만 입원 환자 제 환자만 한 몇십 명 있고 뭐 맨날 소독도 해야 되고 동의서 받아야 되고 차팅 써야 되고 그랬었던 주치의 때는 정말 1년차 때는 집에 뭐 거의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주말에만 좀 잠깐 좀 갔었고요. 거의 병원에서 그냥 잤고, 하루에 뭐 그래도 정말 힘든 파트 돌면 하루에 한 3시간도 못 자면서 뭐 한 2달 버틴 적도 있고요.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다 알고 들어가긴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사고가 안 났었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이런 부분도 점점 좀 개선이 사실 돼야죠. 의사도 좀 어느 정도 좀 정신적, 육체적으로 좀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사실은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너무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거 챙기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마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도 조금 아마 알고 들어왔겠죠. 저렇게 좀 정말 뜨끔했을 텐데. 네. 아마 저 레지던트는 수술 끝나고 치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되게 얻어 터지거나 내지는 무지하게 혼났을 거야 아마. 끔찍합니다.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좋아요, 구독. 본과 3학년 장홍도입니다. 교수님 몇 번 뵀는데요. 대단하지 않나요? 뭐가? 겨울방학인데 친구들이랑 안 놀고 서브 인턴 자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장윤복이라고 얘랑 쌍둥이인 친구도. 바드랑 에코는 어떻게 다르지? 교수님. 공부하러 나왔는데 공부할 게 있어야지.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때 꼭 대답해줘. 네.
너도 얼른 가서 공부해. 전문의 시험 떨어지는 거 어렵다는 2%에 들지 말고. 아, 저 흉부외과 교수님은 사람 갈구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취미? 아까도 수술장에서 너 내 수술 구경하러 들어왔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아닌데 되게 이렇게 딱 꽂히네. 그냥 비수처럼 헉 하면서. 아까 본과 3학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본과 3학년, 4학년들이 이제 실습을 이제 돌죠. 아마 3학년 흉부외과 실습을 뭐 돌았었던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학인데 서브 인턴을 하러 나왔대요. 서브 인턴이라는 거는 아까 인턴은 제가 얘기했지만 의사가 되고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제 1년 정도 거치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정식 인턴인데 서브 인턴이라는 거는 뭐 아직 의사는 아니죠. 의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가 좀 더 관심 있었던 그런데 그런 과 방학 기간 동안 의대 방학 한 달 정도 하거든요. 한 4주 정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뭐 한 2, 3주 정도 내지는 한 달 가까이 나가서 이제 도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가서 하게 되면 이 학생을 해도 되게 뭔가 관심이 정말 있고 열정이 있는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치프 레지던트 선생님이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 방학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그랬는데 그 교수님은 까칠하네요. 너 이거 알아? 공부하러 나온 거 아니야? 되게 옵세시브한 성격이 있어요. 옵세였을 것 같아요. 의대에서 가장 친구들을 좀 힘들어하게 하는 막 공부하다 너 이거 알아? 나 이거 공부했는데 막 그렇게 물어보면서 옆에 사람을 태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의대 생활할 때 옆에 옵세가 있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원장님은 방학 때 뭐 저는 의대 농구반을 했었기 때문에 농구 연습 주로 많이 했던 것 같네요. 할계의대 농구대회라고 이제 8개 의과대학이 이제 모여서 농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농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한 1주 정도 합숙하고요. 연습 1주 정도 합숙하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 나가고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과 때는 본과 1학년 때는 저도 그 이론 과정을 양리학 교실에 가서 했었어요. 예. 근데 합숙도 있고 뭐 이렇게 방학 때는 좀 쉬기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잘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옵세 반대인 놀세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 뭐 어쨌든 그때 제가 학생일 때는 서브 인턴 제도는 거의 그때는 이제 없었었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원장님 농구 실력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요. 네, 농구 좋죠. 네, 이제 나이도 조금 있고 이제 배도 나오고 해서 지금 잘 안 되는데 예, 한때는 제가 학생 때면 그래도 서울의대에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농구는 했었어요. 좋아요, 구독. 아깝지만 지금 주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기가 살려면 최소한 24주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서 주수를 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서로 주수를 끈다고 해도 너무 일찍 양수가 나와버려서 폐 성숙도 안 될 거고 태어난다고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염증의 소스가 될 수 있어서 산모도 위험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기 생존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하지만 그 확률이 제로는 아니니까 그 확률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추미나 선생님이 너무 사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어떻게 우리 염세희 교수님하고 그 양현석 교수님 바라보는 눈빛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레전트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우리 추미나 선생님의 두 교수님들을 보는 눈빛 표정도 다르지만 두 교수님이 보면 환자를 보는 그런 표정과 말투도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환자를 보고도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염세희 교수님이 나쁜 사람이냐? 절대 아니에요. 왜? 염세희 교수님 같으면 저 환자 어차피 아마도 아기가 이제 살 가능성 거의 없고 오히려 산모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그냥 조금이라도 좀 아이가 좀 크지 않았을 때, 왜냐면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환자를 위해서 빨리 그냥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한 99%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환자를 위해서 그냥 빨리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염세 교수님도 환자를 위하는 거죠. 왜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결말은 좀 보이긴 하니까. 저거는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환자를 보는 관점, 의사가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양현석 교수님은 환자에게 되게 좀 따뜻해요. 따뜻하고 일단은 환자가 이제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래도 환자가 정말 저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아이고 시험관을 3번을 하고선 늦은 나이에 이제 얻은 아이인데 아직 태동이 느껴지는데 나는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조그만 가능성을 한번 좀 잡고 한번 같이 헤쳐나가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치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가 이제 딱 하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한테 같이 나가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정말 이게 위급한 수술,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수술이라든지 뭐 뇌 수술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의 손에 거의 전적으로 좀 달려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그런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의사의 손이 중요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건 신의 영역이지 의사의 영역은 아니에요. 의사는 그냥 단지 조력자일 뿐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더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보통 의사가 있고, 정말 기술이 뛰어나고 환자를 잘 살리는 명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심의가 있는 거죠.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제 임세희 교수님은 명의고 양현수 교수님 심의인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정말 환자에게 어느 사람이 더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정말 따졌을 때는 이제 어느 교수가 더 좋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뭐 드라마에서야 당연히 후자가 더 멋있어 보이겠지만 환자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는 전자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좋아요, 구독. 요거 참 이제 지금이야 뭐 저는 이제 개업해서 이제 제 개인 병원을 좀 하고 있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레지던트 했을 때 예전 뭐 제가 2003년도에 1년차 레지던트였으니까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 한 18년, 19년 전 얘기들인데, 보니까 뭐 크게 이렇게 지금이나 예전이나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세태겠지만, 네, 그때 생각들이 정말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힘들었어요. 레지던트. 네, 힘들었어요. 네. 빨리 레지던트 끝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스리생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좀 재밌게 보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렇게 3가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2편으로 또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